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지금 뭐 총선 공약 주도하고 계신데 40 총선 공약 뭐 지금까지 총 15차례 발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잘 모르는 유권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뭐 제목 정도만 일단 좀 지금까지 이제 실제로는 18번 18번이요. 네. 금주에도 이제 마지막 2건이 남아 있습니다. 발표는 뭐 그 외에도 또 추가로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뭐 굉장히 공약이라는 게 그냥 마련이 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국민들의 요구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성도를 끌어올려야죠. 네. 그 공약이 제대로 네. 정말 다양한 이 내용을 좀 짜임새 있게 네. 갖추도록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실천 가능성입니다. 세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그게 이제 공약의 3대 요소라고 말합니다만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공약을 지금 선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그 요양병원 간병비 그걸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 제도화하겠다. 지금은 전혀 간병비는 안 되고 있고 어떤 것도 이제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표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분란도만 일어나고 아니 간병비가 그러니까 뭐 의료 수가 이런 것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개별 계약에 을 네.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분란이 많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걸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요. 또 부담도 커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것.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약을 제일 먼저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네. 여당이 금방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것처럼 그 제도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대학생들 이제 기숙사 문제 네. 월 20만 원 기숙사를 위해서 공동 기숙사라 그래서 네. 대학별로가 아니고 지역별로 5만 원 정도를 새롭게 건설한다. 뭐 그것도 네.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출생 공약 네. 이건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것도 들어있고 네. 도심 철도 구간의 지하화 그게 이제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네. 광주나 부산, 대구를 포함한 이 지방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가지만 말씀하신 거 언뜻 듣기에도 저거 다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원은 뭐 재원 대책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출생 공약 음. 그게 연간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네. 거의 380조 원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20년 동안 380조. 예. 그러니까 연간 뭐 거의 20조 가까이 네. 투입을 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있는 공약을 제시를 하면 네. 조금만 더 거기다 더 얹어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가령 뭐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가지고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원을 하면 결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억 원을 네.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뭐 절이나 뭐 무이자로. 당연히 절이죠. 예. 정책자금이니까. 뭐 보통 한 3% 이내의 뭐 네. 많으면 5%. 그런 정도의 정책자금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아이를 하나를 낳으면 네. 무이자로 전환을 시켜요. 둘을 낳으면 네. 5천만 원을 깎아줍니다. 그거 예전에 그 저 나경원 대표가 그 저출산 고령사 셋을 낳으면 아예 그냥 네. 다 탕감해주고. 예. 그게 뭐 여당에서도 뭐 한때 나왔다가 네, 자기들끼리 티격거리다가 뭐 안 태우면은 네. 지금 실제 이제 헝가리에서 이제 최초로 네. 제도 시행을 했어요. 네. 뭐 금액은 거기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헝가리가 지금 유럽에서 최상위권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 아, 헝가리가 그런가요? 그리고 이미 뭐 세계 각국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심지어는 얼마 전에 부영을 비롯한 그 사기업들도 네네. 그걸 도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좀 국가적으로 해라.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또 주택이 이제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두 자녀를 낳게 되면 24평형 공공임대주택
분양 조건부 네. 그걸 이제 우선 부장을 해주고 세 자녀를 낳게 되면 국민주택 그 범위인 33평형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저 아이를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또 희망을 가지고 뭐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아이 있는 가정이 그러한 여건과 상황을 일단 만들어주는 1억 꽂아주고 아이 셋 낳으면은 뭐 거의 다 탕감해주고 살 수 있는 집도 예, 예, 마련해주고 그게 골자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굉장히 호응이 예. 높고요. 네네. 관심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그 공약 발표하고 나서 뭐 거의 중앙당의 그 우리 정책실에 그 문의 전화가 쇄도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요, 문의는? 이제 그 실제로 되냐? 그게 실제로 될 수 그럼 있나요? 민주당이 이겨야죠. 민주당이 이기면 그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대면 이제 정부의 뭐 법을 관련된 관계법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네. 뭐 예산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네. 집계를 해보니까 연간 한 28조 정도 되더라고요. 음, 20조 정도는 기왕에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예산 조정을 좀 하고 또 일부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다른 곳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빠지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부분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죠. 또 필요하면 또 그 부분에서도 계속 할 거고. 예. 예. 그렇지만 20조를 뭐 그렇게 효율성 낮게 계속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2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으면은 이제 전혀 좀 새롭게 패러다임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근데 저는 그 공약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뭐 이런 예, 게 예.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지금 이제 지방 소멸이 뭐 현재 과시화되고 있고 특히 뭐 지방 대학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네. 과연 10년 후에 전속될 수 있는 지방 대학 몇 개나 될까? 그 뭐 벚꽃 지는 순서대로 망한다 뭐 그런 뭐 얘기들이 이미 다뭐 공론화돼 있는 건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닌데. 그래서 정말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겠습니까? 학생이 많은 수도권 같은 데서 네.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죠. 네. 그 가려고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네. 이미 프랑스나 미국 같은 데서는 도입을 해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UCLA 뭐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죠. 네. 거기는 각 지역별로 UCLA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8개인가 뭐 있는데 그 8개에 집중 일정 기간 재정 투입을 하고 네. 또 학교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모두 그 8개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다 들어갑니다. 프랑스도 이제 프랑스는 네. 전국 곳곳에 그 우리 같으면 서울대가 13개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거를 하는 주체를 국가가 국립대학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 지자체가? 국립대학이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였나면 전남대학교가 네. 거점대학이 되겠죠. 전라북도는 전북대학, 또 충청남도는 충남대학, 뭐 부산은 부울경은 부산대학, 뭐 이렇게 이제 9개의 지방 거점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 1인당 교육비,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연간. 그런데 그 지방 거점 대학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적은 데는 1,800만 원, 많은 데가 2,2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정도가 평균인 거죠. 그래서 적게 투자를 하는데 그 대학이 발전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대학의 1인당 그 교육비 수준에 거의 유사하게 한 70% 수준.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으로 그걸 끌어올리면 이 수준을 일정 기간 한 10년 정도 집중 투입을 해보자. 그래서 대학의 수준이 거의 서울대 못지않게 끌어올려지면 다 서울대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요. 네. 예를 들자면 교수들의 수준도 높여야 되겠죠. 학생들의 학습 역량도 키워야겠죠. 네. 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장이 돼야겠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도 또 늘려나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학생 1인당 교육비 한 5천만 원 정도씩 투입을 하면은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걸 10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네. 자율적으로 그걸 선정해서 이제 저 교육비 네. 5천만 원. 1인당 교육비니까요. 연간 학교별로 한 3조 정도가 더 투입이 됩니다.
3천억 정도가. 근데 전체적으로는 한 3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 매년 그렇게 해서 해가면 지금 저희들이 그 모델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프랑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좀 잘 활용을 해 나갈 때 네. 뭐 전남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 관련해서는 혹시 뭐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뭐 다 알려진 공약입니다만 네. 달빛 고속도로랄지 전라선 네. 이제 KTX 전철화, 음. 복선 전철화, 그다음에 의과대학 네. 예? 또 AI 단지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뭐 다양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이신데 의원님이 혹시 뭐 특별히 힘을 써서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낑겨 들어간 공약이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우리 지역과 네. 뭐 그러한 내용들은 다 포함하는데 뭐 또 심사를 해서 일부는 뭐 빼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네. 우리 광주 전남에서 요청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게 예, 포함시키는 데 주력을 해서 다 담았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뭐 수요 그다음에 완결성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가능성을 이렇게 공약의 조건으로 뽑아주셨는데 그때그때 공약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지나고 보면 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또 뭐 잘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보통 이제 총선이나 대선 공약들이 이 보통 한 50% 정도 달성이 되더라고요. 쭉 집계를 해보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공약은 뭐 거의 그 정도 이상 달성을 해왔고요. 네. 또 이번 공약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책을 그동안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또 공직자 시절부터 이제 해와서 네. 비교적 완성도가 높습니다. 실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완성도와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